안녕하세요. 이세은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래봐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뭉쳐야 짠다 시즌2 평가 실전편 3학년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강원초등교육과정연구회에서 또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성감초등학교 김소혜 선생님 만나볼게요. 김소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성강초에 근무하는 김소혜입니다. 우리 반 어린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소혜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네, 선생님께서는 국어와 사회교과를 융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평가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국어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해서 재구성을 한 평가와 지원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평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교육과정 재구성 자체가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교과에서 익힌 내용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거고요. 이제 평가 계획을 살펴볼까요? 저는 국어교과의 반갑다 국어사전 단원과 사회교과의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단원의 성취기 등을 해석해서 수업을 재구성해 봤어요. 국어사전 활용 단원은 학습자들이 국어사전의 맞춤법 규칙을 알고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실제적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사회의 단원을 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3단원은 주로 지식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해한 지식을 단순히 외우고 있기보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서 기능 영역과 태도 영역까지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요.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평가 과제는 통신수단이 바뀌며 달라진 생활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기로 설정했어요. 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뭉쳐야 짠다 시즌1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일단 국어사전의 맞춤법 규칙 알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위쪽에다가 적어 놓았고요. 아래쪽에는 사회의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놓아두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과제를 두 가지를 합쳐서 평가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나오는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질문인데요. 평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보게 돼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지원받아야 할지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곧 수업이 되었고요.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국어사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글자를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설명한 경험이 있는지를 진단해 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순서에서 국어사전의 맞춤법 규칙에 따라 제시된 낱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본형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낱말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통신수단의 변화로 바뀐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통신수단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바뀐 삶의 모습을 백뭉책에 찾아서 기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른 삶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또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 질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곧 수업이 되었어요.
금방 학생 입장에서 뭘 어려워하게 될지를 생각해 본다고 했죠. 물론 저와 선생님들이야 다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생각하다 보면 교실 안에 있는 여러 학생들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특히 적절한 지원만 제공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도움 주면 좋을지를 미리 계획한 것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학생들이 국어사전 규칙을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안내를 덧붙이면 되겠는데요. 규칙 순서 중에 일부를 먼저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제시된 맞춤법 규칙을 국어책에서 찾아서 확인하면서 낱말을 찾아보도록 안내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낱말을 골라서 찾을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낱말을 찾아야 하는지 주제를 주거나 교사가 찾을 낱말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미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준비했던 걸 예시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과 글 같은 것을 넣을 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어린이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면서 협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통신수단과 생활 모습의 변화를 배웠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평가 과제에서는 최종 과제를 수행할 때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옛날이나 오늘날의 통신수단의 일부를 제가 제시하고 어린이들이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 혹은 배운 공책에 이전에 기록해둔 스스로 기록해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거나, 혹은 교과서를 보고 그림이나 말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지원 내용이 담긴 수업 영상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수업 과정에서 제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가운데 소리는 뭐예요? 선생님, 한 개 한 개. 원래는 두 개씩이에요. 악기 중 하나래요. 그래서 책임 편지를. 이건 국어사전을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규칙 중 일부를 안내하고 수정하도록 돕고 있죠. 저의 그 지원에 대한 제 생각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해주고 또 어려워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히 최종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최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는 것이 지원하는 내용에 담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 학생이 평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발달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더 변화하다. 이렇게 변화해서 좋아지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봐.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도 있고 또 뭐 좀 아까 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게 됐죠. 어쨌든 그 바뀌었지요. 그 변화한다. 삶의 변화. 삶은 무슨 뜻이지? 네? 삶. 우리의 생활, 사람들의 그렇지. 생활. 완전히 잘 이해했네. 오늘의 목표는 네. 요거를 한 번도 통신수단을 안 배운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윤우가 가르쳐주는 종이에 이제 전단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3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윤우는 그림이 편해요? 글이 편해요? 네? 그림이 편해요? 글이 편해요? 그림이 더 편하긴 해요. 자기 배운 공책을 보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배운 공책을 보고 하는 거는 자유예요. 그렇죠? 자기 배운 공책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포함해서 보는 거 자유. 자, 봅시다. 뭐 변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요?
옛날 거 통신수단. 옛날 통신수단? 응. 그 어제 배웠던 것처럼?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막 배우공책에 우리 했었잖아. 배에서 하고 전화?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만. 네, 좋아요. 근데 전화? 그렇지, 전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신호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화로 자주 얘기 나눠서 핸드폰으로 이제 제가 전쟁도 해결하고 이제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아주 좋아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Y 학생은 최종 과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협력하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보았어요. 다음 영상 보실까요? 두 번째로는 뭐 할 거예요? 옛날 통신수단? 여기 퀴즈 낸 거 수도 있잖아. 방, 서찰, 연, 종은이 북인 것 같아요. 북, 타발, 직접 말하기 이런 거 있었네. 여기서 옛날 거 뭐 설명해 볼까? 그래서 문제도 다 맞췄네. 직접 말하기. 오 그래 옛날에는 직접 말하고 물론 요즘에도 직접 말할 수 있는데 또 방법도 있어. 전화로 직접 말할 수 있어. 그치 전화로 말할 수 있지. 그것도 쓰면 되지. 그 그림으로 할래요? 쓸래요?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으로 해봐요. 근데 단어는 3가지 나와야 돼요. 다음으로 Y 학생이 통신수단에서 어떤 것을 설명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공책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의 통신수단으로 변화되었는지 협력하여서 답을 찾아내죠. 지금의 목표는? 응. 발달과 삶의 변화. 그치. 직접 말하기에서 뭐 하는 게 작은 목표? 지금? 과정 목표. 직접 말하는 거죠. 직접 말하기에서 뭐 해야 돼요? 혼자 말이지 직접 할까요? 요즘에 거 해야지 이제. 옛날 거 했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옛날 거 그리고 이제 요즘 오, 거 그렇죠. 그렇죠. 옛날 거 다음에 요즘 거 그리면 되죠. 이러한 지원을 통해 Y 학생이 목표에 도달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볼게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연락하는 거죠. 그러면 유는 있다. 낱말 어떤 거 찾을 거예요? 찾았어요. 비행기랑 방송이랑 방송? 네, 방송. 아, 방송. 그럼 방송 먼저 찾아보세요. 일단 한 개만. 자, 이제 최종 과제를 이해하자 자신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찾을 만한 단어를 골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오쯤이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단어 찾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글자 많은데요? 오쯤 나오면 또 괜찮았어요? 넘기면은 그리고 단어를 찾아내고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김소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점차적인 지원을 통해 Y 학생이 그 최종 과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특히 Y 학생이 평가 계획 중에서 태도 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길러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연결해 주기 위해 지원했고 Y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사실 Y 학생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S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볼게요. 아 미안해요. 통이 맞구나. 그 다음에 미안해요. 선생님이 들렸어요. 이제 벌써 다 찾았어. 자 나 어디 있어? 가라 어떻게 돼요? 그다음 거의 다 왔지. 그렇지. 그렇게 시옷부터 찾아서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자, 보셨듯이 S 학생은 국어사전 찾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미 찾아낸 것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저와 같이 확인하면서 과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S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과제 수행을 이어가요. 요거는 옛날에 라디오로 방송했다는 뜻인가요? 네. 오늘날에는 TV로 바로바로 한다는 뜻? 네. 요거는 무슨 뜻일까? 통신수단 옛날에 빨리 생겨야 한다고. 아,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아. 그래요.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떤 거 할 거예요? 라디오에서 TV 된 거랑. 네? 라디오에서 TV 됐던 거랑 또 어떤 걸 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국어사전 찾아볼래요? 어떤 단어 찾아볼 거예요? 잘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통신 찾았고, 그 다음 발달, 이거 해볼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3, 이거 찾을 거예요? 네, 찾아보세요. S학생은 글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죠. 최종 과제에는 3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주었습니다만 S학생이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충분히 통신수단 변화에 따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목표 수준을 수정해주죠. 이처럼 상황 안에서 학생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면 교사가 판단하여서 목표 수준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또 S학생은 찾을 만한 낱말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볼 낱말을 제가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X학생은 다시 국어사전 활용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옵니다. 그럼 X학생은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을 때 어떠한 변화를 보였나요? 네. S학생이 처음에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내는 것이 좀 서툴러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연습하고 맞춤법의 규칙을 이해한 다음 거의 가까운 곳까지 찾은 뒤에 저한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안내를 덧붙이면 스스로 낱말을 찾아냈고요. 또한 S학생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통신수단의 변화와 삶의 모습의 변화를 설명해냈죠. 선생님이 그래도 어려움을 미리 생각해서 지원 방법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진행하시면서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예상하지 못했으나 처음과 같은 맥락으로 해낸 것과 도움 줄 것을 구분한다는 원칙으로 대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들이니까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를 통합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공수? 공수. 자, 봉이면 공수가 아니고 봉수여서 그렇거든요. 수가 아니고 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공수가 아니고 봉수여가지고. M 학생이 봉수를 붕수로 찾다가 잘못된 점을 깨닫고 다시 찾고 있어요. 국어사전의 맞춤법 규칙 자체는 이해하고 있지만 읽을 때 오류가 생긴 낱말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낱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죠. 사회만 따로 공부했으면 계속 붕수로 잘못 알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붕수라고 썼을 때 제가 이건 봉수야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을 수도 있었겠죠. 아까 저와 함께 살펴보셨던 Y학생의 성장 모습을 기록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업한 내용과 지원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그것이 바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낱말을 맞춤법에 따라 분류했고 실제로 찾아보면서 국어사전의 맞춤법 규칙을 익혔었죠. 또 통신수단 발달로 인한 삶의 변화 모습을 익힌 다음에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변화 모습을 모든 원들과 토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과제에서 통신수단의 발달로 변화한 삶의 모습을 교사와 협력하여서 그림으로 설명하였고 또 설명에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 골라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냈죠. 네, 김소혜 선생님께서는 3학년 국어와 사회과를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평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수업에서 실천하신 다음에 학생의 기록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실 안에서 항상 이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수업에서 보셨던 그런 한 명 한 명 학생의 지원에 대한 성장 부분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김소혜 선생님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김소혜 선생님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선생님은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느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생길 학생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고민한 것을 토대로 학생들의 반응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과정을 제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수업을 뭘 할까 하는 제 위주의 생각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수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된 것도 교사로서의 성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동료 교사들과 수업과 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처럼 저도 함께 고민하고 또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동료 교사가 있다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김소혜 선생님 실천 장면을 살펴보면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 수정을 하셨고요. 또 평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 수업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미리 생각해 보셨네요. 그리고 학생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 수업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평가 계획을 세우는 일이 점점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김소혜 선생님의 실천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사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뭉쳐야 짠다 시즌2 평가 실전편 3학년 사례를 봤고요. 네, 이 다음에는 5, 6학년군의 실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김소혜 선생님 감사합니다.